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정책위 부의장,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경진 상임군보특보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오늘 있었던 두 후보의 행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한 앵커가 정리를 했는데요. 강다한 앵커. 네, 오늘도 빠르게 흘러간 대선 후보들의 행보 따라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메타버스 시즌2로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지역을 돌면서 시민들의 민심을 듣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로 이동하고 또 대규모 집회를 하거나 이러면 또 감염 위험도 좀 높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조용하게 버스도 타고 또 걷고 또 지하철에서 우리 한번 국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현장에서 한 번씩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BMW 행보로 바닷 민심을 촘촘히 훑는다는 구상인데요. 잠시 뒤 8시부터는 명심 콘서트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들을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이뤄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오늘 아침엔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해서 시민들과 함께 출근했습니다. GTX 노선 연장, 신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는데요. 저는 오늘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드선을 타고 당사에 출근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오후엔 당사에서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원주민들을 만난 후 TV 토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에 이어 이재명 후보의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법정 토론 3회 가지고는 검증하기에 부족한 횟수다. 뭐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는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대선을 61일 앞둔 후보들의 주요 발언과 행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캠프 대 캠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그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AI 윤석열이라고 하죠, 이른바. AI 윤석열 관련해서 그 공약 홈페이지에 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AI 윤석열입니다. 준표 형님, 청년의 꿈 솔직히 봤습니다. 윤석열 검색해 봤더니 매우 맵싸해서 혀가 얼얼하더라고요. 엽떡 5단계 먹은 줄 알았습니다. 한편으론 준표 형님이 부러웠습니다.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고 듣고 배우겠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 영상이 저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버전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재밌고 일단은 2030 세대들의 시선은 잡았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이준석 대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변화가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AI 윤석열은 사실 한 달 전부터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상응하는 컨텐츠 구성 내용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2탄, 3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관심을 잡았는데 저렇게 해서 어쨌든 뭐 그 표현은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드립성 질문을 하더라도 AI 윤석열이 답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해도 답을 하겠다라는 취지까지는 알겠는데 저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컨텐츠와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말씀하셨던 내용들 여기저기 행사에서 그다음에 후보가 공약으로 올렸던 내용들 그다음에 후보에 관련된 보도라든지 여러 기사들 이런 것을 AI 윤석열이 학습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또 국민들께서 AI 윤석열을 사용하실 때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갓 태어난 어린아이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질문, 좋은 문제 제기를 해주면 좋은 방향으로 이 AI 윤석열이 작동을 하는데
나쁜 질문을 하면 또 AI 윤석열이 나쁜 답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학자들이 이게 어린아이 키우는 것처럼 이 인공지능도 이렇게 이쁘게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방향으로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절실한 문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어떤 이게 핵심이 될 만한 문제점들을 톡톡 던져주시면 AI 윤석열이 훨씬 더 빠르게 필요하게 성장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게 이제 어떤 콘텐츠를 담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 2030들의 그 탈모약 거기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적극적으로 순식간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화법으로 또 소통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 그 누가 더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효과가 더 좋다고 보세요? 네, 저희 거 탈모제 네, 탈모 준비했는데 틀어주실까요? 영상 네. 한번 틀어주시죠. 안 됐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네, 너 반복되는 거니까 말씀하시면 이재명은 됩니다. 심는 겁니다. 뭐 저는 그 우리 저 윤석열 후보와 AI 연결을 참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AI가 뽑는다고요? 사람이 아닌 기계를 상대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저희의 그 탈모 공약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죠. 심는다, 이재명. 이런 점에서 후보 간의 내공의 차이가 있다. 저희 후보는 그야말로 민생 바닥 중심으로 현재 절절한 2030 중심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뭘까 이 고민하는 와중에 저희 청년위원회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대히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단장님께 먼저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윤석열 후보랑 이준석 대표 진짜 화해한 거 맞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손은 잡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좀 다시 한번 또 틀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계속 갖고들 계신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어제 저녁에 네네. 포옹도 하셨고요. 두 분이서 네 분이서서 만세도 불렀고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저기 지금 김포 골드선 네네. 그래서 김포공항까지 그 김포선을 타고 왔다가 김포공항에서 9호선으로 환승을 해서 국회의사당역까지 쭉 오는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옥철을 우리 후보께서 직접 타고 이제 그 체험을 해보셨는데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가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진심으로 지금 후보를 돕겠다라고 했고 어제도 사실은 의원님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가 한 번만 더 집 나가면 당대표 그만두겠다. 그렇죠. 세 번째 나가면 나가겠다. 탈퇴하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시던 방에 그 간이 침대 하나 넣어달라. 간이 침대 넣어주면 나 거기서 숙식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부터 당사에서 아예 먹고 살고 하겠다. 다음 주부터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의 사실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예언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제 위기의 시기가 기회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아마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변곡점이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갈등 상황과 비교하면은 좀 비교적 쉽게 좀 결론이 났다. 좀 화해가 됐다. 이렇게도 좀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화학적 결합 이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이었죠. 그러나 뭐 물리적이었다? 김경진 단장님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어제까지도 우리 이준석 대표를 디스하셨는데 어쨌든 통합해야죠. 함께 가셔야 되고 미래의 대한민국 한반도후가 가기 위해서는 양쪽의 날개가 함께 날아야 돼요. 저는 강인한 국민의힘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정책 중심으로 화학적 결합이 돼야지. 이렇게 정말 뚱구름 잡듯이 어느 날 갑자기 뛰쳐나갔다가 또 뭐 저 울산 가서 한잔하고 그때는 뭐 취중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진실된 화해가 되길 바라고요. 이왕 나온 김에 이전 이준석 대표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의 관계라는 것이 저희 당대표와 후보의 결합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본받으세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그림자가 돼 있잖아요. 차라리 김경진과 어찌 보면은 저 이준석 이러한 관계 이렇게 가면 금상첨화할 텐데 윤석열 후보 되게 불안해요. 다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짜 토론 준비 잘 하시고요. 한번 넉넉한 토론, 한번 뜨거운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후보를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 디스인데 어쨌든 축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축하드려요. 또 안민석 의원이 네.
근데 또 이렇게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번의 정치쇼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네. 이게 진정성이 없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안민석 의원님 말씀에 대꾸 안 할래요. 저희들이 지금부터 하는 것으로서 보여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켜봐달라. 우리 저 위원장님 이제 토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후보님 토론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1월 중순 정도 되면 뭐 방송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제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렇게 계속해서 정책의 핵심 기조가 바뀌는 이런 내용들 우리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통해서 정말로 이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 이재명 후보의 정책의 핵심이 없음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명약관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하니까 이제 뒤에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좀 당겨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오늘 대장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네. 3번 부족하다, 대장동 해야 된다, 그리고 대장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다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주제를 어떻게 좀 대장동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장동과 연관된 뭐 여러 가지를 좀 묶어서 하고 그러니까 구획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그건 이제 결국은 주관하는 그렇죠. 어떤 방송사와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양 캠프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근데 대장동과 부동산 문제는 한 꼭지로 분명히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한 번쯤 같고요.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라든지 복지 분야에 대한 토론도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사회라든지 이런 법치 이런 분야에 대한 토론도 한 번은 있어야 되고요. 또 국방 외교에 대한 토론은 한 번 있어야 돼서 제가 지난번에 반복적으로 얘기드린 그렇죠. 것처럼 최소한 순서대로 하자. 순서별로 한 최소한 4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토론도 괜찮은 거예요? 가능하죠,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좀 돌아가 봐서. 근데 제가 하나 걸렸던 게 이준석 대표가 아침에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합의가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약간 걸리더라고요. 왜 어떤 게 좀 2% 부족한 걸까요? 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구경에 보면 또 금강경의 첫 구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이게 뜻이 발생을 하고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게 당대표하고 관계를 맺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펼친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또 대표께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실정, 여러 법치주의 파괴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이 근본 마음만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은 나머지는 다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표, 후보 이 두 분의 마음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건 이제 그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심판의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앞으로 한 60일 정도 남은 시간 두 분의 마음의 행보를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 사실 2012년 대선 때 김무성 전 의원이 했던 방식, 선거선대위원장 때 했던 방식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런 상징성까지는 좋다 이건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후보 수행? 뭐 도대체 어떻게 좀 글쎄 제가 볼 차 때는 타고 평택 내려갔던 4명 그게 이제 핵심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사실은 본인 자가 그렇죠, 운전을 했죠. 자가 운전인데 본인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내가 택시 운전 면허증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택시가 최근에 이제 우버 택시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플랫폼 노동도 택시에 지금 편입이 되면서 택시 운전자들의 어떤 고용의 안정성 부분이 파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택배 노동자라든지 지금 사실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는 속칭 말하는 특수 계약직 노동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의 노동 현장 또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후보가 직접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였고, 그렇죠, 라이더. 예, 그래서 후보가 이제 아마 그런 부분도 체험의 현장에 틀림없이 가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표가 하는 일은 아이디어를 내는 일, 그다음에 당 대표가 되니까 조직을 만들고 또 금전 이제 비용을 지출해서 이 조직이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 후보를 위한 어떤 선거 활동을 돕는 일 이런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맹 부단장께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의장님. 국민의힘이 네.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게 뭐 홍준표 의원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 뭐 유승민 의원 이렇게 좀 모아야 된다,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도 국민의힘이 사고를 치니까 모든 쟁점과 이슈가 전부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유승민 의원을 경제과외교사로 또 홍준표 의원을 정치과외교사로 이렇게 해서 함께 모셔갔으면은 거기다가 꼰대 같지만 지혜로운 김정인 위원장을 정말 상황으로 해서 확실하게 나 윤석열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초임검사 시보 어찌 보면은 정치 초년생 이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들어갔으면은 이러한 분란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참 가리다 보니까 아까 AI 인공지능 100번 하면 뭐합니까? 저는 토론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용기를 가진 것이 갸륵하고 고맙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자기의 배운 것만큼 공부한 것만큼 시험 보는 겁니다. 아니 사법고시 9번 떨어져서 10번째 됐나요? 그런 용기와 기백으로 나서야 되는데 계속 돌려서 피하다가 이번에 그냥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심정에서 유승민 우리 의원님 찾아가서 경제도 빨리 배우고 또 그렇게 부족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별도로 만나서 경제 좀 배우세요. 지난번에 그 어딥니까? 그 뭐 3% 경제 유튜브인가요? 전혀 그걸 모르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심하잖아요. 제가 정말 답답합니다. 정치 20년 한 분들이 봤을 때요. 30년 한 분들도 지금 정치 초선도 못한 분들이 많아요. 시연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 우리 송영길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4개월 만에 대권을 잡으려고 합니까? 이 후한무치한 거죠. 이건 칭찬과는 별개예요, 이거는. 저는 그래서 정말 간절히 바라컨대 잠 2시간만 주무시고 정말 민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재명 시장 시절에 8년 또 6년 또 최근에 4년 경기도지사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흠이 있어도 오늘의 이재명이라는 스타가 탄생된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토론을 배우고 함께 해야죠. 유승민 의원한테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후보가 됐으면은 우리 후보가 조금은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지만. 알겠습니다. 일단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잘 들었어요. 아프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니요. 아프진 않으셨고. 이게 뭐 아프지 이- 않죠. 말씀 자체가 그냥 일부러 우리 후보 얼굴에 뭐라도 오물이라도 한 점이라도 더 튕기시려고 하는데 아니 오물까지는 아니고. 저기 제가 굳이 반론할 필요 없겠어요. 그냥 그래. 한 2주쯤 있다 2주쯤 후부터 시작할 네, 한번 그냥 기대합니다. 토론을 보시죠. 네. 뭐 보시면 같이 뭐 한번 되겠죠. 우리 함께 내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뭐. 지금 나온 얘기 보면 네. 다음 주에 윤 후보가 홍준표 의원을 좀 만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까? 아마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님도 여러 군데서 네. 어쨌든 당신도 국민의힘 소속 아니냐. 그리고 여전히 이 대통령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대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말씀들이 꽤 있을 것이고 홍 후보님도 지난번 경선에서 탈락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있는 그런 말씀들의 무게를 본인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으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 후보께서 아마 여러 번 전화하시고 또 지난번에도 식사도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구체적으로 며칠 날 어디서 어떤 형태로 만나는지 저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만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 후보가 또 홍카콜라 TV에도 좀 출연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좀 그래서 나가서 2030 분들이랑 어떤 소통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일단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정치인의 첫 번째는 경청. 그렇죠. 국민들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모여 있다 그러면 그 세대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 세대에서 구조적으로 뭉쳐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물론 대부분 알고 있죠. 이게 현재 취업이 안 되고 있다, 뭐 집살 희망이 안 보인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게 구조적으로 뭉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라도 직접 그 사람들의 육성을 통해서 듣다 보면 그 아픔이 아릿하게 이렇게 후보의 마음속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후보가 그걸 같이 느끼면서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어서 아마 많이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맹 부의장께서는 그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극적인 화해가 그 윤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정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저는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설수 후보한테 빠져나간 것들이 금방 돌아올 수 있는 집토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실망이 컸어요.
반복되지만 어제까지도 우리 준석 우리 대표를 몰매를 쳤습니다. 가혹할 정도로. 뭐 오늘도 서초갑인가요? 예, 무슨 변호사 그분이 당을 탈당하면서 또 이준석 후보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성상납 의혹입니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걸 제기하면서 어떻게 성상납 당과 함께 하겠냐. 뛰쳐나갔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이게 새끼손가락 한두 개 가지고 움직였던 그립을 양손의 그립을 꽉 잡지 않는 한 저는 제3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사태는 다시 발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서 당분간은 아마 이 득점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러나 잘하게 빕니다. 걱정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갈등 사태가 재발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김병진 단장께 하여튼 잘 되기를 빌고 축원해 주시는 그 의미를 알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단장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좀 네.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용을 겪는 사이에 그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네. 그 안철수 후보에게 좀 간 것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수치는 좀 네.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갤럽 같은 경우는 15%까지 네, 나오기도 네.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얘기를 할 때 설 전에는 우리가 바짝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보관을 뭘로 좀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 첫째는 이제 큰 틀에서 갈등 상황이 이제 종식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이 일단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지하철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했고 네. 또 GTX 연장 공약 발표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수도권 이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관련 대책 공약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아픔과 국민들의 생활 현장을 밀착해서 그 느낌을 후보가 받는 것, 또 대표가 받는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당장에 돌아오진 않겠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우리 논안에 물이 차듯이 이렇게 스며들어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중요한 것은 뭐 저처럼 참모들, 그다음에 우리 이준석 대표 같은 분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께서 진실로 국민들의 마음의 어떤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선거운동 활동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네. 그러면 그렇게 노력을 한 이후에 이제 단일화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단일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